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거는 아마 루드비 폰 미제스라고 하는 그 경제학이죠.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신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신자유주의 지금 경제를 이야기할 때 어, 미제스, 프리드만, 하이에크 그, 그 위에 이제 노직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직, 프리드만, 미제스, 하이에크 중에 한 사람인 이 미제스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 미제스는 케인즈주의, 음, 신자유주의와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케인즈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맞섰던 인물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미제스나 하이에크나 이런 그 프리드만이라든가 노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자유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상대편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이죠. 케인즈의 일반 이론, 화폐, 이자에 대한 일반 이론인데 케인즈주의인데 그거를 알면서 같이 이 신자유주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케인즈는 이 1930년대 1929년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면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긴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처방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복지를 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면서 완전 고용을 향해 나가면은 정부가 고용이 되어지고 수입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을 개인들이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이고 케인즈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 말을 바꾼 거예요. 용어를.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 공공 일자리나 어떤 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생기면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시장이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케인즈주의 이론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 고용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 고용 그 뭐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그 재정 지출 공공 사업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10중 8구는 케인즈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하이에크는 케인즈주의를 간섭주의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학은 어떤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이게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물리학은 뭐예요? 어떤 원인이 생기고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이것은 물질계의 원리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렇지가 않다. 경제는 결국 인간의 심리에 대한 문제고 인간의 심리는 이게 그 계획된 공식처럼 대입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이렇게 회계라든 계산,
논리처럼 바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 관한 문제이니까 어떤 수학이나 물리학, 자연과학처럼 획일화된 계산이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므로 각자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야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학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국가가 어떠한 획일화된 계획과 이론을 가지고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자유를 억누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경제는 자연과학과 달라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결론을 나온 데까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이 경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떤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물질을 투여를 해서 이 물질을 투여하고 어떤 자원을 투여를 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 간극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케인즈주의 생각은 그래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복지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를 주면은 그에 따른 공급이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가격이 형성될 때 어떻게 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는데 수요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지만 또 어떻게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이 돌아가는데 이 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시간적 간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어떤 물량과 계획에 의해서 수요를 창출하려고 복지 정책을 딱 폈어요. 어떤 공공 일자리 사업을 다 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들이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바로 늘리냐? 그게 아니죠. 이 사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 시장이 어떻게 될 거지 보고하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에는 화폐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진 상태, 공급이 없어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폭등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국가가 소득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봤지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돈이 풀리면서 물가만 폭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을 정부가 계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는 동시에 바로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간적 간격을 제대로 경제가 그렇게 시간적 간격이 없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을 둘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순간적인 자본이 투여되는 순간적으로 이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되는 이것을 같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가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가계의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그 개입의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의 감소가, 실질 소득의 감소,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제스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는 순간 개인의 자유는 통제되어지고 이 경제는 오히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하라고 한다고 막 정부가 일자리 막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뭐예요? 경제의 주체, 시장의 주체는 바로 뭐다?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 그 다음에 가게와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이 가게와 기업의 이 시장 논리에 개입하는 순간 그건 월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마라. 정부는 오로지 뭘 하는가? 복지 정책과 복지 정책과 국가 안보, 치안의무 유지에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그래요. 복지는 복지고 경제는 경제인데, 복지를 가지고 자꾸 뭘 하겠다? 이 경제를 일으키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상호 연관성은 있어요. 그러나 복지는 뭐예요? 사회의 저소득 계층과 생존권 보장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업과 가게, 생산자와 소비자, 이 둘의 관계를 주축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것이 상호작용이 자율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때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 그것이 미제스의 신자유주의 경제학. 국가는 시장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19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과 같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제동시키는, 이것이 또 무엇이 나중에 되면 공산주의를 몰락하게 만드는 그 신자유주의 이론의 선구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제스의 신자유주의, 미제스의 경제학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미제스가 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 경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왜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강의는 차츰적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